지금 이암이신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음식 조리나 섭취 시 설탕이나 꿀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설탕보다 효소가 더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도요, 혹시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주 그냥 설탕을 뭐 그냥 수저로 퍼서 드시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 식사하시면 되세요.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대신에 당뇨 수치가 좀 높고 아직 당뇨 약은 드시지 않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때는 무조건 안 드셔야 되세요. 그냥 밥에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에 있는 탄수화물만으로도 충분히 나 당의 현재 그 섭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러 설탕이나 꿀을 더 넣어서 조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냥 맛을 낼 정도, 맛을 내야 할 정도의 양만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설탕보다 효소가 더 좋은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실은 조금은 그 의견이 분분해요. 결국은 설탕도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효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설탕이 미생물에 의해서 그냥 포도당하고 가당하고 다시 분해시켜 놓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효소가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을 하시고, 효소가 없는데 일부러 효소를 사서 단맛을 내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실액이나 뭐 요즘 액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그런 액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건 설탕이 아니니까 설탕 2분의 1숟갈 넣을 거, 이건 그냥 한 숟갈, 두 숟갈 넣어도 괜찮아.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국은 효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느냐 아니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 자체에서 분해시키느냐 뭐 이 차이이고, 대신에 이제 효소가 좀 더 좋은 이유는 그 분해되어지는 과정에서 매실이다 그러면 그 매실의 그 과육에서 좋은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뭐 다른 여러 폴리페놀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첨가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설탕의 역할을 위해서 효소는 더 많이 넣어도 돼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탕 대신에 나는 효소를 넣어야겠다, 효소를 사서 넣을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있으시면 그거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없으신 분은 그냥 설탕 조금 넣으시면 괜찮으세요. 그리고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그냥 일반 식사 아주 많이만 드시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뇨를 조심해서 당 섭취를 조절해야 되시는 분은 무조건 설탕이나 꿀이나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은 유방소엽암으로 11월 초에 수술하셨고 항암 4번 해서 3월 말에 이제 끝내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중에 있으나 먹지 말라는 자몽이 많이 땡기는데 홍삼, 자몽, 석류 평생 먹지 말아야 하는지요? 자몽 대신에 오렌지 좀 드시는 거는 괜찮으시고요. 홍삼, 자몽, 석류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드시는 게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시고 나서 보통은 5년 정도 지나면 완치 판정 받으시잖아요. 완치 판정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석류 같은 경우도 여성 호르몬 또 관련된 건 많고, 홍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그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는 약간 약효성의 성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항암 치료가 3월 말에 끝나셨기 때문에 그 항암 약에 그 잔류되어져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하고 만났을 때 어떤 좋은 작용을 낼지 나쁜 작용을 낼지는 아직 연구된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상태의 나의 몸으로 그냥 그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시고,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의 몸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몽이 많이 당기신다면은 자몽 대신에 일단은 오렌지로 좀 드셔보시고, 오렌지나 귤이나 이런 감귤로 좀 드셔보시고, 홍삼이나 석류나
이런 것들은 평생은 아니세요.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조금은 참아 보자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30년, 40년, 50년은 살아야 되는데 뭐 5년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5년 참고 앞으로 많이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홍삼이나 인삼은 치료 시점 언제부터 섭취해야 되나요? 지금은 드시지 마시고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완치 판정 받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건강기능식품 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연구 결과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짧은 시간 그리고 회복하기 시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앞으로의 건강을 더 지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홍삼이나 인삼은 내 몸에 약해요. 네, 센 식품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몸은 3살에서 5살짜리 몸이라고 이런 기관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홍삼, 인삼 이런 건강식품들 잘 안 먹이시잖아요. 아니면 먹이신다면 어린이용 먹죠. 훨씬 함량이 적은 거. 그래서 지금은 안 드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드신다면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십시오. 특히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약효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혈압도 내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혈전도 녹이고 이러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먹는 약 중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만큼 속도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먹은 홍삼이나 인삼 때문에 갑자기 휙 지나버리면은 훨씬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못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입으로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혼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할 거고 그런 걸 왜 먹냐고 분명히 그렇게 구사리를 주실 텐데 내가 이걸 왜 물어봐 하시는 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 정정당당하게 물어보지 못하실 것 같으면은 드시지 않는 게 정답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완치 판정 받기까지는 섭취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어떤 식으로 간격은 얼만큼 두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리고 다 백혈구 수치에 의해서 모든 이런 질병이나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락스로 닦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무균실 혹시 골수이식을 하셨다면은 무균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균실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청소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락스, 그러니까는 그 뭐 70% 알코올, 뭐 0.1% 가산화수소, 뭐 이렇게 소독할 때에 그 소독제의 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액을 온 무균실을 다 닦았어요. 바닥에서부터 벽에서 천정에 목욕탕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무균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열고 나면은 이런 균들이 또 밖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않게 꼭 변기 물 내릴 때 뚜껑 덮고 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 좀 갖추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환자는 못 하시죠. 환자는 못 하고 거의 보호자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화장실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계속 소독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변기 모퉁이 이런 데 한번 닦아내시고 그리고 하수구 청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뭐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런 구석진 데 있잖아요. 각 사각 모서리 틈틈 뭐 이런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셨던 게 이런 실리콘에 곰팡이 피잖아요. 그런 거는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락스를 화장지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그 실리콘 위에다 놓으면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꼭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좀 소독하시고, 요즘은 이런 청소나 소독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퇴원하셔서 올라아진 상태면은 그 정도만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뭐 백혈구 수치가 뭐 4,000 이하여서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는 퇴원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감염이 되니까. 그래서 청소는 하루에 한 번, 하수구,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이런 구석구석들도 이렇게 매번 식사하신 후에 한 번, 화장실 갔다 오셔서 한 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그리고 먼지나 이런 것들, 틈틈이 작은 것들은 그냥 물티슈로 보이는 대로 그냥 닦아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뭐 돌쟁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입에다 넣는 아이들 키우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처럼 뭐 그 정도 청소만 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네. 답이 되셨을까요? 하루에 한 번 청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